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세상은 계속되는데 중심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단연 화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에서의 그 성과 내지는 화제인데요. 이걸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갖고 오늘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이지만 워싱턴은 아직 목요일이고 이러니까 네. 목요일은 밤이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까지 일정이 소화할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한 건 이제 끝났지. 정상회담에 발표했고 양원 합동에서 연설을 했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출발 전부터 민주당은 저주의 말을 쏟았어.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모여가 출국 전에 모여가 이번에는 제발 실수 안 하기를 바란다. 야, 윤석열의 외교 리스크 예. 우리가 우려한다. 이런데 그 말의 표현과 그 이면에는 실수하라 소리예요. 그죠. 예. 듬뿍 실수하고 완전히 먼지 털기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접시물에 코박듯이 실패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아주 저주를 했거든. 네. 그래서 출국해서 비행기를 탔어. 그 순간에 그 저주의 폭탄 1호가 양이원영. 예. 예. 그 아주 그 이름이 상당히 위대하지. 예. 그 환경 전문가로 비례대표가 된 모양인데 예. 아주 기질이 센 그 예. 여성 의원인 것 같아. 네. 그 후쿠시마 현장에 가가지고 뭐 캐낼 게 많다 그래가 헛발질하고 온 바로 그 사람인데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넷플릭스가 한국에 이 25억 달러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미국 신문에 발표가 됐어. 이제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게 미국 IT 기업에 투자 약속했다. 25억 달러 3조 3천억을 투자할 것을 약정하고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한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퍼주기 투자를 하느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눈이 완전히 뒤집혔던 것 같아. 흠집을 잡다 보니까 뒤바꿔가지고 뉴스를 읽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한나절 만에 아니다 하는 게 쏟아지니까 삭제를 했어. 그리고 사과문이 오를 줄 알았는데 한나절 지내고 다시 뭐가 왔는가 하면 그거는 원래 넷플릭스가 계획됐던 일이다. 계획됐던 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저는 이거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이봉규 TV에 제 생각은 이 미친 짓이야. 이 정신 상태를 감정을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비례대표로 됐고 뭐가 됐고 일단 국회의원인데 국록을 먹는 사람인데 잘못이 있어 그러면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양 의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포문을 열었고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이 그거 뭐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 대통령 부처가 이 화동들 꼬마들 화환을 증정할 때 이 볼을 갖다 맞췄거든. 요렇게 성추행이다. 미국 국내법은 이 경우에 신고되면 처벌 대상이다 이래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유튜브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것에 분노한 일반 시민들이 야 이놈아 문재인도 그랬다. 그 문재인 대통령 껴안는 것까지 중국에 가고. 그 중국은 역시 종주국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중국에 밤에 이렇게 된 정도가 아니고 껴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고 하는 이제 이런 사진이 이제 드러났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3일이 지났는데 말이 없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과. 일이 그쯤 되면 말이지. 그 다음에, 뭐 한두 놈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트집 잡고 뭐 별 되지도 않는 걸 트집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 백악관 뜰인가 거기 아니면 이 참전용사 기념비 거기 갔을 땐가 이제 기자들도 하고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서서 담소하는 자리야. 공식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정상회담 자리가 아닌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리에
이 김건희 여사를 이제 지칭을 하면서 나의 국정 동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국정 동반자. 네. 그랬더니 그 강경파들이 대통령 부인이 무슨 공직자길래 국정 동반자라 하느냐. 국정 동반자는 오로지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다. 야당 대표 동반자를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래 지 와이프를 갖다 국정 동반자로 일하냐. 근데 요거는 얌전한 편이야. 요게 민주당의 그 강경파 원외 당직자 중에 하나. 이름은 내가 뭐 깜빡해도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그 종편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부인은 헌법상 기관이 아니다. 네. 헌법상 기관 아니지. 그 공직자가 아니다. 그런데 국정 동반자로 하느냐? 이건 헌법 위반 행위다. 아이고. 헌법 위반 행위면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탄핵감이라는 걸 말을 함축해낸 거야. 네. 근데 그 강경파 그 젊은 여성 변호사 같아요. 변호사는 그 문제도 그렇게 얘기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갔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노래 부른 거 있지. 예. 만찬장에서. 예. 지금 노래 부를 때냐? 이게 정상회담 뭐 하러 간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이 예정되는 정상회담에 가고 기껏 한다는 게 노래 부르는 거냐? 저는 그걸 듣고 수준이 참. 소름이 끼쳐. 예. 소름이. 저 젊은 이 민주당 강경파에 속하는 저 사람이 말이야. 이게 소름이 끼쳐, 소름이. 자, 국정 동반자란 말 나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이 한자로 부부를 배필이라고 그럽니다. 배필. 배필. 네. 배필이라는 뜻은 한짝이라는 뜻이야. 네. 한짝. 그리고 일심동체라고 남편이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와이프가 있고 이게 한짝이 되게 이신일체라 그러거든. 네. 한짝이 돼가 같이 가는 게 동반이야. 네.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이걸 헌법에다 갖다 빗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발악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뭔가 흠집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제가 지나간 역사 중에 한 꼭지를 동반자도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파이니까 내가 하나 인용할게요. 네. 이봉규 TV 시청자들 참고로 하십시오. 61년 미국 대통령 취임한 존 F 케네디가 그 직후에 서독을 방문했어. 네. 그때 동서독이 분열돼 있을 때거든. 네. 공항에 내려가 공식 기자회견에 들어갔는데 옆에 제크린 여사가 서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자꾸 기자들이 그쪽으로 눈길 가고 이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저는 오늘 독일 국민 여러분 앞에 제크린을 모시고 왔습니다. 제크린을 모시고 왔고 저는 수행원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고급 유머죠. 예, 센스. 아주 있게. 고급 유머지. 예. 자연스러운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수와 폭수가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동반자라고 김건희 여사를 칭한 그 자리에서 네. 제가 오늘 김건희 여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러면 네. 지금 난장판 됐을 거예요. 난리 났죠. 예. 아니 보통 난리가 아주 아니고 그냥 난장판. 개딸들과 강성 지지자 그다음에 강성 국회의원 이제 장경태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예. 특공대를 만들어가 워싱턴에 가서 정상회담장도 문을 막고 돌아가자. 네가 뭐 대통령이냐 이 말이야. 이게 네가 네 마누라 밑에 깔려 사는 놈 아니냐 말이야. 뭐야 김건희가 대통령 아니냐 말이야. 가자. 아마 그러고도 남을 사람. 분위기가 그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 아이고 이 말 하기는 거듭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 강경파라는 거는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발악. 자 이재명 대표는 첫날부터 태연하게 이번에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방미니까 이런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 이래가 이걸 아주 뒷받침하고 응원을 했어. 네. 그때 그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니까 이번에 SK와 삼성전자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국 기업 두 곳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IT 관계 물품을 수출 규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고 그것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굴욕적으로 하러 간 것이고
그리고 집 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밖에 가서는 꼼짝 못하는 폭력 남편에 비유할 수 있다. 근데 그 문제는 논의도 안 됐고 그런 결론도 도달 안 했어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그 이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번 정상회담에 뭐 그냥 생각이나 준비 없이 그냥 가갖고 아무 말이나 하는 아무 말 정상회담이라고. 나는 이걸 폭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언이죠. 폭언. 그 최고위에 참석한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최면상 내 이름은 안 밝히겠어. 나하고 잠깐 이게 폭언 수준에 해당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정청래 최고위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미가 이번에 이렇게 결착해가지고 신냉전 시대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의 위험 지역에 전쟁을 부추기는 이런 행각을 벌리는 거 아니냐. 아이고, 미친놈이네요. 이것도 아주 소림의 양 쨍쨍 끼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재일 의원이 청주 출신 5선 의원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한미 의원 친선협회를 구성해갖고 다수당이니까 변재일 의원이 회장을 맡기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네. 대통령은 비행기 탑승을 거부했어. 그거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당연히 가야지. 네. 그러니까 왜 안 가느냐. 어제 쌍특검법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앞두고 안 갔다 이거야. 그거 투표해야 되느라고. 그 하나 빠진다고 과반수 넘는 저 사람들이 통과 안 시킬 리도 없고 정족수에 부족하지도 않는데 안 갔다. 그러니까 아예 미국하고 관계는 이 사람들이 그 한 이 언동을 보면 미국 관계는 외교 단절하라 이거지.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같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우리 헌법 체제를 지키는 세력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하고 할 대상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 강경파들 생각은 이렇게 트집 잡는 걸 볼 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지 말고 평양에 먼저 가가지고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그 광장에서 10만 인파 앞에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랬지. 남쪽에서 온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그리고 저는 남쪽에서 온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거야말로 헌법 위반이에요. 이거야 네. 탄핵감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서 그렇게 하라 이거야. 네. 그렇게 하고 미국하고는 아주 등을 지고 일본하고도 아주 관계를 끊고 그다음에 시진핑한테 가서 조아리고. 무릎을 조아리면서 문재인이 한 대로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다. 네. 만절필동이다. 문재인이 그랬어요. 모든 강물이 흘러 동쪽으로 간다. 모든 물이 흘러 베이징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아주 손 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아마 속 시원했을 거야.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국위, 국격, 그러니까 야당의 이런 행패를 미국에서 조야에서 다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진짜 도저히 한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네. 이거 어떻게 내쳐야 되나요? 와. 이번에 그럼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의 저런 비아냥과 네. 물총 세례에 사실은 총지를 받고 갔는데 네.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 네. 안보에 관해서 결정적 성과는 북한 핵 확장, 억제력의 확장인데 이게 말에 그치지 않고 이게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이 핵을 쓸 때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전략 자산을 이게 한반도 주변에 상시 깔겠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술 핵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91년에 이게 놨었죠. 군산에 있는 그 전술 핵을 그때 남북 합의 때문에 철수했거든요. 네. 그 도로 갖다 놓고 이래야 안심될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거 갖다 두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국제법상 문제도 생기고 NPT 탈퇴 여부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50년대 나토 사령부가 창설된 직후에 5개국의 미국의 핵이 이게 비축되어 있는 거 지금 그 상태가 진행돼요. 네. 그러나 그 50년대 비해 지금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네. 핵 공격과 방어에 대한 전략적 무기가 엄청나게 축적돼 있다.
항공모함도 있고 이번에 결정된 것은 잠수함이야. 예. 잠수함 미국 잠수함 한 척이 북한의 핵 공격이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 한 척 갖고도 한 척에서 발사되는 거 갖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그거 갖고 완전히 저쪽을 석기 시대로 만들 수 있다. 네. 초토화식인데 석기 시대. 그러니까 그런 이 공이 틀림없이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상회담의 분위기 그다음에 환영 만찬의 그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한미 관계를 아주 돈독히하고 그 우정을 깊이 했다. 이것만 하더라도 나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역대 최고 평가 같아요. 미국에서는요. 우방국으로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연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정을 역대 최고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래에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양원 합동회에서 연설했잖아. 예. 또 더 있는지 내 기억에는 없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상하 양원 합동회의의 연설은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예. 가장 큰 호응을 일으켰고 네.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유머러스하고 말이야. 네. 이게 대한민국이 미국에 결코 종속되는 나라일 수가 없다 하는 네. 그런 당당함을 보였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아주 윤 대통령을 좀 외람된 얘기지만 크게 칭찬하고 싶어. 네.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려고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아유, 발음도 너무 좋던데요. 영어 공부하느라고 고시구수한지 모르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영어 잘하는 것뿐 아니고 그 태도나 이런 모습이 말이야. 너무 자연스러워요. 덩치도 큰데 네. 옆에 이 바이든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고 그다음에 연설 내용이 아주 휴머러스했고 네. 웃기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의 BTS는 기억하시겠지만은 BTS도 뭐 하나 예를 들었다고 블랙핑크요. 그런데 제 이름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막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그 대목에서 저는 처칠 생각이 났어. 예, 유머하면 또 처칠이죠.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초기에 미국이 구라파의 전쟁에는 좀 소극적으로 응하고 네. 진주만 습격 이래의 태평양 전쟁에 온 힘을 쏟으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 가갖고 이게 구라파에도 많이 좀 정신을 써라.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가갖고 상하원 합동회의에 가가지고 어떤 유머를 하는 거니까 처칠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야. 예. 미국 국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국적이 바뀌었더라면 저는 여러분과 같은 동료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야. 야, 멋지네요. 그 현장 그 유머로서는 말이지. 그 아주 그 수발한 예. 이제 그런 걸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곁들였다. 예. 예. 그리고 그 노래한 것도 노래도 아주 수준급이라 그래. 네, 그러나 노래도 잘했습니다. 국가 아메리칸 원수인 파이. 대통령이 수준급이나 뭐냐 관계없이 그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그 노래가 아주 뭐 나는 노래 잘 모르니까 유명한 노래라 그래. 유명한 그게.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저 바이든 대통령도 웃으면서 어리 빠진 표정이야. 이 사람이 이게 이거 깜짝 놀란 표정이 전부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은 네. 박정희 대통령 중기 이후에 한미 관계가 아주 악화돼 있었거든. 네. 그게 이제 닉슨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미군 철수 문제까지 등장했고 박정희 정권이 아주 애를 먹었는데 네.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닉슨이 68년에 이제 대통령 되었는데 60년에 대통령 케네디한테 지고 2년 뒤 캘리포니아 지사에도 떨어지고 완전히 낭인 신사가 됐는데 그런데 대통령 도전 꿈을 갖고 세계 각국 지도자를 면담하고 다니면서 한국에 왔는데 청와대가 푸대접을 했거든. 네. 그래가 티타임 한 번밖에 안 가졌는데 그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라고 면담기에 한국은 빠져 있어. 네. 근데 대통령이 됐다고. 그걸 보면 친밀하게 대해줬던 드골의 프랑스, 이스라엘 같은 데는 닉슨이 대통령 되고나 아주 관계가 부드러운. 68년부터 한미 관계가 아주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6.25 전쟁 때에 미국이 주도해서 유엔 파병 결정을 하고 안보리를 주도해서 유엔군 16개국이 오고 그 물론 주동은 미국이죠. 예, 주동 주체는 이제 미국이지. 네. 그래가 이걸 지켜냈다 이거야.
만일 미국이 그런 조치를 안 했으면 지금 이 나라가 어찌 됐을까? 60년생인 윤석열, 그다음에 53년생인 이 문재인, 이 사람들이 6.25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었으면 지금 저런 모습의 윤석열, 저런 모습의 문재인 아닐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역사가. 예. 이거 완전히 공산화됐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막아가지고 지켜냈다. 5만 명 이상의 미국 군인들이 희생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미국 젊은이들이 5만 명이 넘게 희생이 됐다. 죽은 사람은 전사자만 5만 명이니까 부상자까지 합하면 한 100만 명 될 거예요. 그런 희생을 치르고 여기 휴전선 이남에나 마나 자유민주주의 공산 세력을 배척하는 공화국을 지켜주었다. 그 기반 위에서 지난 73년 동안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해왔다. 그러면 그 백본, 그 뼈대의 바탕에 미국이라는 게 있고 그 한미 우호 관계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 이재명과 그 강경파 일당들은 이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공산화 됐으면 공산화가 돼서 통일이 된 자기네들의 조국을 원하는 그런데 거죠. 이재명이가 64년생이니까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보장 없어.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건 생각도 안 아니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생각도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방미에 대해서 이게 방탄 효과만 고려한 거야. 뭐든지 트집 잡아가지고 이걸 때렸는데 아마 한민 정상회담 분위기, 만찬 분위기, 연설 분위기를 보고 지금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심경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미국에서도 역대급 아주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연설이라고 극찬을 했거든요. 우리 언론에서도 좌파 언론 빼놓고는 대부분 그런 평가인데. 한 가지 더 보탤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제2의 이 G7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체제.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앤드 대한민국. 예. 요게 제2의 G7 국가에 그렇죠. 우리가 이미 등극했어. 그 등극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국가 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로소 이 G7에 오른 나라의 위상과 권위와 촉망받는 나라로 주목시켰다. 보여줬다. 아주. 보여줬다. 뽐때를 보여줬다.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을 열렬히 하늘이 무너져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하늘이 무너져도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게 잘못되기를 이게 기원하는 저주의 심정으로 막 욕설을 퍼부었던 거. 이게 장경태라든지 이런 의원들 이게 보면 전통적으로 이른바 민주당 지지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들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계속 박찬종이가 여러분들이 왜 민주당 지지하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지하세요. 그렇게 마음먹은 걸 어떻게 고칩니까? 지지하시는데 거기에서 뽑히는 국회의원 이런 막말하는 국회의원만은 뽑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공천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 공천을 막으세요. 중앙당에다가 이런 사람은 공천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의원 도저히 우리가 이게 체면 손상이 되니까 이런 사람을 공천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찍으세요. 근데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 공천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용기가 필요하죠. 국민의당은 믿고 싫으면 무소속이나 제3후보 중에서라도 찍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기를 보여야 된다. 이걸 제가 이런 강경파 의원들 지역구 오늘은 이제 이 한미 외교 그것만 마쳤지만 이걸 확대를 하면 민형배라든지 박홍근이라든지 민형배 의원이 이 깜짝 복당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광주 시민단체에서요 비판이 나왔어요. 민영배에 광주의 아주 본정통 시민단체에서 민영배 이번에 이거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박홍근도 마찬가지죠. 박홍근도 마찬가지. 저런 아주 무작한 일을 했는데 저는 수도권 출신인가 본데 여기 민형배 의원이 대표적인데 내년 선거에 공천을 받는지
공천을 받았을 절대 안 때 됩니다. 절대. 광주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 민영배 의원 지역구 광산구 같은데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박찬종이가 이쪽 편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는 대로 국민의힘당 지지하지 마세요. 그 지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하는데 이런 사람은 뽑지 말라 이래요. 이런 거기도 사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라든 정치인 많을 거 아닙니까? 민영배 말고 그런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 올려달라 이런 부탁이죠.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